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제 남편은 흔히들 말하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하죠. 하지만 결혼 후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정말 속 시원히 다 털어놓고 싶지만 혹시 누가 제 이야기를 알아차릴까봐 많은 부분은 빼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꽤 괜찮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돈 문제로 크게 걱정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IMF 때 아버지 사업이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의 도움과 아버지 거래처 사장님들의 지원 덕분에 반년 정도 고생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업가들에 비하면 저희는 그리 큰 고생은 하지 않은 셈이죠. 그때 저는 유학 중이었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전혀 알리지 않으셨기에 아버지 사업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가벼운 이야기처럼 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남편과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유학 중인 대학생이었고 저에게 동양화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던 중 남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 한참 뒤 정말 우연히 공항 라운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친구들과 세부로 여행을 가는 중이었죠. 제가 먼저 남편을 알아보고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물었고 그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편이 저보다 키도 작고 통통한 데다 나이 차이도 많아서 전혀 남자로서 호감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번 통화하고 차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가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었더군요. IMF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후 고혈압과 여러 합병증으로 아직도 투병 중이십니다. 어머니는 그간 아버지를 돌보시며 고생하셨고 저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벌써 8년째 원단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제가 어느새 기업에 들어가 경기도 곳곳의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죠. 저와 남편이 다시 만났던 그날도 원단 쪽에서 사고가 나 급하게 출장을 가던 중이었고 결국 몇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어느새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결사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드시고 어찌저찌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오히려 저희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어른들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결혼 생활 2년,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습니다. 저는 원래 쇼핑을 좋아하고 여행도 즐깁니다. 명품을 사랑하기도 했죠. 물론 과하게 사 모으진 않았지만 기분 전환 겸 사고 싶은 아이템은 별 고민 없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점점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제가 준비했고 혼수도 거의 다 제가 마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넉넉하셨기에 이것저것 챙겨주셨죠. 시댁에서 받은 건 도마 세트와 칼 세트뿐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갖고 싶은 건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힘든 시댁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고마워했지만 그게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10원 한 장 못 보태줬다면 오히려 미안해하며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남편의 월 수입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해외 쇼핑몰을 담당하며 남편과 같은 금액인 300만 원을 받고 어머니가 따로 적금을 들어주십니다. 일부러 남편과 같은 액수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는 저와 남편이 상의 끝에 제가 맡기로 했고요. 처음엔 600만 원 중 양쪽 보험료로 100만 원, 저축에 200만 원,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각자 용돈으로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 쇼핑을 자제하면 돈 쓸 일이 거의 없어 100만 원의 용돈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거나 기름값 정도만 쓰고 출장비는 회사 카드로 처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샐러리맨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늘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중 70만 원을 집에 드리고 오더군요. 저는 더 줄 생각이 없습니다. 모자라든 남든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생활하라고 하고 더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고 못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며 매달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시댁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혼자 모든 걸 떠안고 나까지 힘들게 하냐며 이제부터는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했습니다. 300만 원 전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쓰라고 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도 반씩 나눠줬어요. 솔직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더니 좋아하면서 관리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저에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 싶었는데 또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프시다, 누나가 돈 좀 빌려달라 등등 이유도 여러 가지였죠.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50만 원은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줬지만 그 이유로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악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1년에 시댁에 가는 날이 명절이나 제사, 생신 때뿐입니다. 저도 바쁘거든요. 두세 달에 한 번은 해외 지사로 출장을 가느라 좋아하는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출장이 여행과 다를 게 뭐냐고 하네요.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무안해하더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도 저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출장 때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샀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사치할 돈은 있으면서 시부모님 병원비는 없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어버이날에 부모님 발리 여행 보내느라 400만 원을 긁었으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제가 바보로 보이거나 혹은 제 돈 때문에 결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얘기만 들어도 이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 나름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남편은 어디서나 우유부단하게 굴고 말투도 선한 편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점만 보고 다들 제가 성격이 냉정해서 남편을 잡고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남편은 착한 남편이고 저는 못된 아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댁에 돈을 달라는 만큼 주면 착한 와이프고 안 주면 나쁜 와이프인가요? 무작정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서 안 주는 건데 말이죠. 신우라는 사람은 맨날 안 입는 옷이나 안 쓰는 가방 좀 달라고 하고 시부모님도 예전 넉넉하게 살던 시절의 씀씀이가 남아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 요구합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다 드리면 그 자리에서 동네 이웃분에게 가져가서 쓰라고 바로 줘버리는 걸 몇 번 보고 나니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예의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시댁이라도 잘못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어머님, 저 서운해요 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되바라지고 이기적이고 못된 아내가 되어버렸네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아이도 없는데 이제는 아이 낳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어요.
함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조차 싫어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져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제 발등을 제가 찍고 있는 기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게 점점 더 실망스럽고 미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을 올린 이후로도 남편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미워지니 그 사랑하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남편이 미워 죽겠더군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겠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말든 신경도 쓰기 싫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신경이 안 쓰였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도서 관련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동업을 하자거나 투자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친한 척하며 접근하더군요. 저는 엄마 회사에서 해외지사 쪽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기에 시누이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서 쪽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누이가 구상하는 작은 홈페이지와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 하는 일 시누이와 같이 하면 안 되느냐? 가르쳐주면서 같이 하면 좋잖아. 왜 그렇게 대번에 거절하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히 어머님, 제가 지금 다른 걸 챙길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제안한 건 말이 제안이지 결국 제가 쇼핑몰을 차려주라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형님이 하려는 건 재택근무로도 충분한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내심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시집 온 애가 자기 친정 일하느라 시댁 일은 나 몰라라 한다. 시댁을 우습게 알고 시어머니를 길가의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등등. 듣기 힘들어 전화를 끊고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은지 알고 또 시누이가 하려는 쇼핑몰과는 규모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뭐라 할 말이 없었지만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너무 자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제사, 명절, 생신 때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1년에 제사가 4번, 명절이 2번,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이 2번이니 총 8번이죠. 그 외에도 어버이날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1년에 10회 이상 시댁에 가는 것 같은데 그걸로도 남편은 부족하다고 하네요. 신혼 초에는 저를 너무 사랑했는지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다 수긍해주더니 이제는 슬슬 시댁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돈 문제로 자꾸 짜증나게 굴다가 이제는 제 몸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시댁에 가는 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고 남편이 좋고 시댁 어른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왜 기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얼굴만 보면 늘 돈 없다는 이야기와 돈 달라는 소리만 하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따졌죠. 내가 오빠랑 살려고 결혼했지 시댁 며느리 노릇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며느리 역할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이 이상 뭘 더 바라냐? 그랬더니 저보고 냉정하답니다.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시댁에 가서 밥 먹고 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세요. 내가 방해한 적 있어? 라고 했죠. 결혼 전에 평생 살던 오빠네 집인데 한 달에 2번 아니라 매일이라도 가서 밥 먹고 놀아도 되지 왜 꼭 나까지 같이 가야 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부모님이 며느리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아들만 보고 싶어 그러시겠냐? 라고 말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제가 자기 집 없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걔가 우리 집 무시해서 얼굴도 안 비춘다 라고 하시고 시아버지는
자꾸 얼굴을 보고 그래야 정도 쌓이는데 안 오니 남보다 못하다 라고 하십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친정도 챙기고 시댁도 챙기고 슈퍼맨처럼 바쁘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중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냉전 중이었고 각방을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벌이하는 분들이 다 그렇듯 저는 주말에 대청소를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청소를 하긴 하지만 바닥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 꼭 하고 빨래나 욕실 청소 등은 주말에 몰아서 하는데 그날 거실에는 세탁소에 맡길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집이 돼지우리 같다고 하시면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뭐 안 해먹냐 며 냉동실까지 하나하나 다 꺼내서 살펴보셨고 잔소리에 한숨까지 쉬시며 아이고를 반복하시더군요. 솔직히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짜증이 확 솟구쳤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자다 일어난 저에게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하시는데 어머니 장을 아직 못 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더니 그렇게 돈이 남아도냐 하시며 막말을 하시대요. 네 엄마도 살림 이렇게 하시냐? 네 엄마도 여자가 사업인지 뭔지 한답시고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나가서 사 먹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렇다고 시집 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 마구 짜증나고 듣기 싫어서 말 끊고 왜 오셨는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자기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자기 엄마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데 잠만 잘 자고 있습니다. 오빠 일어나봐 어머니 오셔서 하고 깨우는데 옆에 쫓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야 냅둬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서 주말에 늦잠 좀 자는데 그걸 깨우냐 참나. 솔직히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을 하신 직후라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대꾸도 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서 욕실로 들어가 세수하고 나왔더니만 버르장머리 없다고 어른이 왔는데 커피 한 잔을 안 내온다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시길래 정말 입을 꾹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꾹 참고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한두 모금 마시더니 너무 배고파서 속이 쓰리다고 또 변덕질을 하시길래 그래도 참아봤습니다. 남편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용건을 말합니다. 얘야 저 그러지 말고 네 하나뿐인 신우 어디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내줘라. 저 능력 없어요. 어머님 넌 애가 뭐 그리 인색하냐. 남도 아닌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단칼에 거절하는 제가 얄미웠는지 갑자기 에라이 못된 년치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아들도 하나 못 낳고 있는 게 하시는데 저 내 해로가 끊어졌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머니 나가주세요. 그 다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어머니 밀어서 내쫓은 거 밖에요. 남편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저는 커피잔 집어던지고 어머니는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일단 제가 눈이 돌 것 같아서 지갑 들고 나왔고 호텔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마음의 정리가요. 이혼을 할 겁니다. 아직도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쳐 오르네요. 친정 엄마한테 며칠만 쉰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고 전화기 꺼놓았는데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이제 3일이 지났고요. 슬슬 수습해 나가려 합니다. 참 스스로도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호텔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여기에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 어느새 지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옷 말고는 다른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주절거려 봤습니다. 혹이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글을 쓴 게 8월 말이더라고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자다 깨서 뒤척거리다가 통잠이 오질 않아 둘러봤는데 답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모쪼록 진심 어린 댓글들 잘 읽어보았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며 공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 짤막하게나마 올려주신 분들 모두 잘 읽어봤습니다. 참 시댁들이 문제네요. 일단 저는 협의 이혼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 3주 정도 흘러서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나쁜 인간인 건지는 몰라도 세세하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댓글 보다가 후기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몇 자 적어볼까 해요. 호텔에서 글을 쓰고 하루를 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마음의 정리와 머릿속에 엉켜져 있는 이해관계까지도 모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제일 먼저 전화기를 켰더니 난리더라고요. 카톡부터 문자에 부재중 전화까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우선 카톡과 문자 내용 등을 보니 남편은 시종일관 무슨 일이야, 전화 통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대략 이런 유의 문자들 뿐이더군요. 친정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청 걱정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목이 메어서 엄마 나야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엄마는 그저 묵묵히 괜찮아 괜찮아 토닥여 주셨지요. 엄마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말하면 분명 엄마 가슴 찢어놓는다는 거 잘 알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글을 쓰는 것뿐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저희 친정 엄마가 이 결혼을 너무나도 반대했던 분이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한 발 물러나 주셨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가슴 찢어놓고 강행했는데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엄마한테 알리게 된 제 심정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엄마는 어차피 더 나이 먹어서 아이까지 생긴 후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현명하고 다행스러울 수 있다는 거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고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다. 조금 더 뜯어 말리지 못했다고 아직도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세요 한마디 던져놓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단 집에서 보자고 조퇴라도 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는 하고 물으니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일단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옷 한 벌 가져오지 못해 제 몰골은 초췌해졌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긴장도 풀어졌고요. 남편과 나눠야 할 긴 대화들을 어찌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어찌 이겨낼지 스트레스가 몰려왔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고 서너 시간 후에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대충 남편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한 번만 굽히고 무마시키자는 소리 찌끄러댔고 저는 그럴 이유도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더러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대략 3시간 이상은 아마도 언쟁을 벌인 듯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때 너를 만나 너와 결혼한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집안은 더더욱 싫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집안이 싫어서 너도 점점 미워진다. 이혼하자 이런 제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이과 아니었습니다. 아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엄마 모시고 본가를 갔다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늙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대적하려드냐며 그냥 져드리고 맞춰가며 살 순 없겠냐고 하더군요. 그날 제가 그렇게 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말은 안 하지만 노발대발 제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친정 부모님 욕하시고 그러셨겠죠. 제 앞에서 서슴지 않고 친적 들먹거리는 분인데 오죽하시려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면 늘 가슴 아프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마음 쓰이고 짠한 너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천년만년 잘 살으라고 난 빠져주겠으니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할 말 못할 말 마구 하다가 남편 하는 소리가 너는 참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참 대단한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네 마음속에는 최소한 동정심이나 배려심도 없다. 넌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한 여자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나도 한계다라는 식으로 찌거리길래 최소한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냉정하게 굴었던 거 아니다. 나도 지쳤다. 양심이 있다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너는 구질구질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재산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냐 뭐가 되었든 이제 관심 없다. 너도 너희 집도 나만 보면 돈돈돈 거리는 거 더는 못 봐주겠고 진절머리가 난다. 네 누나 사업 자금을 대주느니 그 돈을 차라리 유기견을 위해 쓰고 말겠다. 자기네 집이 개만도 못하냐며 말꼬리를 잡길래 더는 상종하기 싫으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 했습니다. 솔직히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대로 저도 찌거렸습니다. 저보다 더 굴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이혼하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살기 싫다고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했고 보남동에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위원회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고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며 빌더군요. 자기가 자존심 부리고 오기 부려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살면서 솔직히 오기 부렸다고 네가 원하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으냐. 나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오빠가 학창시절 동양화 레슨해주던 모습, 연애 초기 나에게 맞춰주던 모습, 결혼 초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모습 그런 추억이 있기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 추억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난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오빠는 죽어도 오빠 집안과 연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더는 오빠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우리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해서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부모님 가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드리자. 또다시 저보고 냉정하다길래 저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놈의 냉정하단 소리 정말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이 그나마 더 나을 테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결국 이혼서 제출하고 교육 영상 보고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서 진단서 끊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쿨하게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허성걸어서 아들내미 그나마 없는 주머니 털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할 분이 끝까지 욕이란 욕을 죽어라 하시길래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신호마저 전화가 걸려와 달려들길래 최대한 예에 갖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두서도 없고 그렇네요. 시어머니와 일화가 엄청나지만 너무 길어질 듯 싶어 요점만 정리하자면 본인 아들은 얼마든지 새 장가 갈 수 있는데 저더러 그 성질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남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궤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혼당할 애라며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한때나마 있었다는 분이 내뱉는다는 말이 저러니 하도 얼척이 없어서 대고 안 하다가 저 말에는 한 소리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번엔 좋은 시댁,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게요.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갔을 테지만 의외로 협의해 주었고요.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봐야 저한테는 큰 의미도 없고 살기 힘든 집구석이라서 원망도 듣기 싫고 그냥 이대로 잘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미련, 안타까움, 연민 이런 감정 하나도 들지 않고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고요. 이혼 정리되면 멋진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제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좋아하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처녀 때처럼 어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낭방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9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